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소 한 번 정도는 요즘 최고의 이슈인 인공지능을 써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번 시간은 챗 GPT-4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챗 GPT-4 버전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오픈 AI 사이트에 가셔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 유료로 이용을 하셔야 챗 GPT-4 버전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코파일럿에 챗 GPT-4를 탑재하면서 무료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코파일럿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코파일럿으로 검색하시면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이름들이 많이 있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인지 확인하고 설치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들은 꼭 업데이트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업데이트 해주도록 하세요. 코파일럿 실행합니다. 코파일럿을 제대로 이용을 하시려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있으셔야 되겠죠. 좌측 상단 줄 3개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계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로그인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계정 추가를 누르시고 여기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생성을 하시거나 계정이 있으신 분은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만드실 분은 새로 만드세요 버튼 클릭하시고 여기서 계정을 생성을 하시면 되겠죠. 전부 체크하시고 동의한 다음 계정만 생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코파일럿, 디자이너, 베이케이션 플래너, 쿠킹 어시스턴트, 피트니스 트레이너 이렇게 5가지가 나오게 되죠. 이 기능들은 코파일럿을 원하는 기능에 특화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코파일럿을 선택하면 검색 기능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기능들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디자이너를 선택하면 디자인에 특화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베이케이션 플래너는 여행 일정을 짜는데 특화가 된 기능이 되겠죠. 그 다음 음식 레시피에 특화가 되어 있다든지 운동에 특화된 이런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선택해서 이용을 하시면 좀 더 제대로 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능은 코파일럿을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은 코파일럿 프로라고 나오죠. 지금 코파일럿에 들어오시게 되면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챗 GPT-4 사용하기라고 나오는데요. 이걸 체크를 해주시면 챗 GPT-4도 같이 이용이 되게 됩니다. 기본은 챗 GPT 3.5고요. 상황에 따라서 챗 GPT도 같이 이용이 되는데요. 코파일럿 프로를 이용하시게 되면 챗 GPT-4 베이스에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파일럿 프로는 유료인데요. 1개월 동안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판 시작 누르시게 되면 더 빠른 응답 및 이미지 생성, 그 다음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아웃룩에서 코파일럿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고급 기능에 대한 우선순위 액세스도 전부 지원을 하죠. 그 대신 첫 달만 무료고 그 다음부터는 구독료를 지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이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 평가판으로 1개월 이용하고 그 전에 구독 취소하시면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우측 상단에 점 3개 버튼 누르시면 새 주제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아래쪽에 있는 입력창에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대화를 이어가다가 주제를 바꿔야 돼요. 그럴 때는 새 주제를 선택해서 새롭게 대화를 시작해야 되겠죠. 기존에 대화하던 상태에서 다른 주제를 물어보게 되면 또 연관된 내용을 알려주기 때문에 다른 주제로 대화할 경우에는 반드시 새 주제를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플러그인인데요. 플러그인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코파일럿은 다른 인공지능 서비스들과는 차별점이 있는데요. 플러그인을 이용을 해서 인공지능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과 같이 대화용 플러그인을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고 하죠. 검색, 그 다음 가게, 이것은 제품을 검색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레시피에 대한 플러그인, 그 다음 항공 숙박 렌터카에 대한 플러그인, 그 다음 가격 비교 검색 플러그인, 레스토랑 예약과 추천, 그 다음 노래를 만드는 플러그인, 이런 플러그인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기능이 있으실 경우 3개까지는 체크해서 이용할 수 있으니까 꼭 체크한 다음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저는 검색 기능과 그 다음 노래를 만드는 수노, 그 다음 레시피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그인 닫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플러그인에 관련된 질문을 하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질문을 해볼 텐데요. 아래쪽 입력창에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고 입력창 우측에 보면 마이크 버튼이 있죠. 자, 이 마이크 버튼을 누르시고 음성으로 질문을 하고 음성으로 답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마이크로 질문을 해보도록 할까요? 올여름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장마가 언제쯤 시작될지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 답변이 나오게 되겠죠. 2024년 중부지방의 장마 시작 예상 시기는 6월 25일부터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6월 25일부터로 전망하고 있다고 하죠. 장마 기간은 대략 7월 31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이번 장마는 비가 엄청나게 길게 오겠네요. 거의 한 달 동안 장마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대비를 해두시고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건강관리라든지 안전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 챗 GPT-4는 최근 정보까지 알려주기 때문에 2024년 장마 시기까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아래에 보면 블로그나 참고한 웹사이트들이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지금 이 내용을 들어보고자 할 때는 여기 있는 스피커 버튼을 누르면 내용을 음성으로 알려주고요. 그 음성을 끄고 싶을 경우에는 여기 있는 파형 표시를 다시 눌러주시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을 해볼까요? 자, 그런데 마이크 버튼만 나와 있죠? 자, 좌측에 보시면 여기 입력창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다시 입력창이 나와요. 자, 이건 필요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음성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앞서 레시피 플러그인을 체크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음식 레시피를 한번 물어볼 텐데요. 챗 GPT가 알기 어려운 한국적인 음식 레시피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치조림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자, 이런 것까지 가능할지 물어보겠습니다. 갈치조림 만드는 레시피를 알려주세요. 물론이죠. 갈치조림을 만드는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다음은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갈치조림 레시피입니다. 자, 갈치조림에 대해서 전부 레시피가 나오는데요. 아주 정확하네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나오는 답변들이 엉터리 같은 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완벽하죠. 실제 갈치조림 만드는 그런 재료와 레시피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레시피는 백종원 셰프의 황금 레시피 중 하나라고 하네요. 그럼 정확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한국 사람만 알 수 있는 이런 정보도 간단하게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플러그인에 여행 관련된 것도 선택을 했었죠. 이번에는 남해로 4박 5일 정도 여행 코스를 알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남해로 4박 5일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여행 계획 좀 짜주세요. 남해로 5일간의 여행을 계획하시는군요. 남해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이국적인 풍경으로 자, 이렇게 1일차부터 2일차, 3일차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주고 있죠. 남해에 도착해서 숙소에 체크인하고 바다 감상하고 저녁에는 특산물을 맛볼 수 있는 해산물 요리를 즐기라고 하죠. 그 다음은 독일 마을 방문하고요. 인근 카페에서 남해의 여유를 만끽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 금산 보리암 방문하고 식혜를 먹고 모래비치에서 해수욕 하라고 하네요. 다랭이 마을 방문하고 남해 특산품 구경하고 마지막 날은 방문하지 못한 것을 탐험하라고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여행 일정을 짜주게 됩니다. 작년에 이 챗 GPT를 이용을 했을 때는 국내 여행 일정은 약간 어설프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아주 디테일하게 제대로 나오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생각에 잠겨있는 고양이를 그려주세요. 생각에 잠겨있는 고양이를 그리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생각에 잠긴 고양이 그림을 4개를 그려줬죠. 이 중에서 원하는 그림을 터치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 그림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그림이 확대가 되게 되죠. 자, 이 고양이가 비가 오는 창문 쪽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겨있는 표정이네요. 진짜 생각에 잠겨있는 것 같죠? 표정 표현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그림을 다운받을 수 있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점 3개 버튼을 누르시면 다운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 링크 주소가 나오죠. 자, 이 링크 주소는 이미지를 생성한 코파일럿 서버에 연결되어 있는 주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 주소를 복사를 하신 다음 카카오톡이나 메시지 앱으로 전송을 하시면 상대편은 그 링크를 이용을 해서 코파일럿 서버에 있는 이 이미지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니면 다운로드 하신 다음 전송을 해주셔도 되겠죠. 자, 나머지 그림들도 이렇게 터치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좀 더 복잡한 그림을 그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즐겁게 파티하고 있는 다양한 동물들을 의인화해서 그려주세요. 그려보겠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그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죠. 다양한 동물들을 의인화해서 그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좀 만화같이 나왔네요. 자, 여러 가지 동물들이 모여서 파티하는 모습을 만화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요구대로 그대로 만들어줬죠. 동물들이 전부 의인화되어 있고요. 다양한 동물들이 보이게 되네요. 자, 이 이미지는 곰이 디제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코파일럿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음악을 만들 수 있죠. 앞서 플러그인에서 수노 플러그인을 체크를 했는데요. 그러면 코파일럿에서 음악을 만들 수도 있는데 문제는 트래픽이 많을 경우에는 음악 생성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코파일럿에서 수노 사이트로 들어가서 음악을 만든 결과물을 다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악 같은 경우는 수노 사이트로 직접 가서 거기서 만들도록 하세요. 수노 사이트는 www.suno.com으로 오시면 되죠. 여기 오셔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음악을 생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프롬프트로 1, 2분 정도의 음악을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홈 버튼만 누르면 번역, 음악, 이미지 등 무엇이든 찾아주는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클 투 서치 기능으로 검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 하단에 홈 버튼을 터치하고 기다리게 되면 구글 검색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부분을 손으로 터치해서 동그라미로 감싸주기만 하면 동그라미로 그린 부분을 찾아주게 됩니다. 이 기능은 스마트폰 화면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전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뉴스로 들어와 봤는데요. 최근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출마한 미네소타 주지사 팀 월즈의 손목 시계가 이슈가 되고 있죠. 아주 고급 시계를 찰 것으로 생각했지만 생각보다는 저렴하고 미국 브랜드의 시계를 찾다고 해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자, 이 시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이 서클 투 서치 기능을 이용을 할 때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제대로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착용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검색할 때는 최대한 좁게 선택해서 그 물건만 선택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홈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게 되면 서클 투 서치로 찾을 수 있는 구글 화면이 나오죠. 자, 터치해서 이런 식으로 시계만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시계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해당 시계를 찾아주게 되는데요. 자, 해밀턴 머피라고 하네요. 자, 이 시계죠. 인터스텔라 영화 해밀턴 시계 똑같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찾아주게 됩니다. 자, 지금 이미지가 깨끗하지 않고 어느 정도 흐리게 나왔는데도 아주 정확하게 찾아주죠. 자, 그 다음은 영상에서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영상을 찍었는데요. 이 영상에서 이 다육식물이 무슨 식물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 버튼 또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화면이 멈추죠. 자, 이때 이런 식으로 다육식물을 둘러주세요. 자, 그러면 바로 아래쪽에 검색해서 찾아주게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 비슷한 이미지도 찾아주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내가 찾았던 이미지를 골라주셔야 되겠죠. 자, 이거 같으네요. 자, 이번에는 동물원에 가서 앵무새를 찍어 왔는데요. 이 앵무새도 찾아볼까요?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둘러싸 주세요. 자, 그러면 이 앵무새의 이름이 뭔지 찾아주게 되겠죠. 터치해서 위로 올리면 금강앵무라고 하네요.
자, 똑같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찾아주게 됩니다. 자, 이 기능은 앞서 본 것처럼 인터넷 검색 중에 찾을 수도 있고요. 사진이나 영상 무엇이든 이미지가 있는 것은 이렇게 서클 투 서치 기능을 이용을 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번역 기능을 볼까요? 자, 여기 있는 홈 버튼 또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제일 우측에 번역 기능이 있습니다. 터치하게 되면 감지됨에서 한국어로 나오죠. 자, 번역을 할 때 어떤 언어인지 따로 선택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감지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는 거죠. 일단 번역을 하기 위해서 텍스트를 비췄습니다. 이 상태에서 홈 버튼을 누르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사진을 따로 찍지 않아도 이렇게 바로 멈추게 되죠. 자, 이때 서클 투 서치를 이용을 해서 번역할 부분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감싸줍니다. 자, 그러면 복사 번역이라고 나오게 되죠. 번역합니다. 그러면 바로 번역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깔끔하게 번역이 되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길에서 음악을 들었는데 무슨 음악이지 궁금하거나 또는 예전에 들었던 음악인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도 간단하게 찾아줄 수 있죠. 자, 아래쪽에 있는 홈 버튼 또 누르고 기다립니다. 이번에는 여기 있는 음표 버튼을 눌러주고 노래를 간단하게 부르면 해당 노래의 제목을 찾아주게 됩니다. 자, 눌러볼게요. Such a feeling's coming over me. There is wonder in most everything. 자, 탑 오브 월드 바로 찾아주네요. 제가 노래를 잘 못 불렀지만 바로 찾아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궁금한 노래가 있으면 가사 없이 그냥 허밍으로 하셔도 바로 찾아주게 돼요. 자, 다시 홈 버튼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이번에는 음성 검색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일일이 타이핑을 하지 않아도 음성으로 내가 원하는 주제에 대해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검색을 해볼까요? 오늘 코스닥 지수. 자, 창을 위로 올려볼게요. 자, 그러면 브라우저를 열고 타이핑을 해서 검색하지 않고 간단하게 이렇게 검색할 수가 있죠. 자, 이 경우는 검색 기능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오늘 코스닥 지수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한 결과만 보여주는 거죠. 자, 오늘 코스닥 지수를 정확하게 알고 싶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럴 경우에는 빅스비를 이용하거나 챗 GPT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같은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야지만 정확한 내가 원하는 답변을 해주게 되겠죠. 가끔 인공지능이 검색하는 방법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브라우저에서 검색하는 방법을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브라우저에서 검색하는 것은 검색어 입력창에 입력한 해당 단어와 관련된 웹페이지들을 찾아주는 게 검색이 되겠죠. 하지만 정확하게 내가 목적한 바에 대한 답변을 들으려면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쇼핑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검색을 이용하는 게 좋고요. 정확한 정보를 얻을 때는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게 좋겠죠. 자, 다시 홈 버튼 누르고 기다립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에 카메라 모양이 보이죠? 자, 이것은 앞서 우리가 서클 투 서치로 찾은 것은 이렇게 터치해서 둘러싼 것만 이미지에서 검색을 하게 되는데 여기 있는 카메라로 찍는 것은 그 카메라 안에 있는 이미지 전체로 검색을 해주는 거죠. 두 개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카메라 버튼을 누르고 사진을 찍어서 검색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원하는 물체를 전부 보이게 한 상태에서 여기 있는 카메라로 검색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돋보기 버튼으로 찍어줍니다. 자, 그러면 해당 이미지를 알아서 이렇게 선택한 다음 찾아주게 되겠죠. 갤럭시 버즈 프로라고 하죠. 자, 그 다음 이 경우에는 번역도 가능합니다. 아까는 서클 투 서치로 번역을 했지만 이번에는 그냥 카메라로 찍어서 번역도 가능하죠. 카메라 기능과 서클 투 서치는 거의 비슷한 기능이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편리한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갤럭시에는 빅스비가 있었죠. 이번 시간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빅스비 활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빅스비를 실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음성으로 호출을 하는 방법과 우측이나 좌측에 있는 빅스비 버튼을 눌러서 호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빅스비 호출 방법은 설정에 들어가셔서 유용한 기능 들어갑니다. 그 다음 빅스비로 들어가시게 되면 빅스비 호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하이 빅스비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빅스비 호출을 터치하시게 되면 하이 빅스비와 빅스비 두 가지로 호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중을 끄게 되면 호출어로 빅스비를 호출할 수 없고 우측이나 좌측에 있는 빅스비 버튼을 눌러서 호출하게 되겠죠. 저는 호출어로 빅스비를 호출하겠습니다. 빅스비 활용은 일반적인 날짜, 시간, 계산, 날씨, 주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 기능이죠. 예를 들면 현재 코스닥 시세를 한번 물어볼까요? 하이 빅스비, 오늘 코스닥 주가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 영업일보다 마이너스 0.44% 하락한 775.79포인트를 기록 중이네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알려주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간단한 정보만 알려줬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 설정이라든지 또는 앱 실행 그 외에도 다양한 스마트폰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이 빅스비, 음량 조정 설정 창 열어주세요. 알겠습니다. 화면을 확인해 주세요. 자, 바로 나오게 되죠. 일일이 설정에 들어가서 찾을 필요 없이 간단하게 설정 값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밝기라든지 와이파이 연결, 블루투스 연결 등도 전부 빅스비를 이용할 수 있죠. 와이파이 연결 창도 열어볼까요? 하이 빅스비, 와이파이 연결 창 열어주세요. 알겠습니다. 화면을 확인해 주세요. 자, 와이파이 연결창 바로 나오게 되죠. 자, 이런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블루투스 연결도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상단을 터치해서 아래로 내리면 여러 가지 알림창의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런 기능들도 전부 빅스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러면 통역을 한번 해볼까요? 하이 빅스비, 통역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통역창이 나오게 되죠. 자, 영어로 말을 하면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고요. 한국어를 말하면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해 주게 됩니다. 자, 우선 영어 번역을 해볼까요? Hi, how are you? 자, 그러면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라고 나오죠. 자, 이렇게 상대편이 영어로 말을 하게 되면 한국어로 대답을 할 때 따로 한국어 버튼을 누르지 않고 바로 얘기해도 자동으로 번역을 해주게 됩니다. 계속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한 번 오고 가는 대화는 자동으로 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한국어로 말을 해볼까요? 오늘 밤에 영화 보러 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It's good idea. Let's go. 자, 어때요? 한국어로 말을 해도 영어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자동으로 마이크 버튼이 눌려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면 이제 언어의 장벽 없이 해외에서도 터치 한 번으로 대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무음으로 설정을 했는데요. 무음이 아닐 경우에는 내가 한 말을 바로 상대편 언어로 번역을 해주게 되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Would you like a cup of coffee? Okay. Where you wanna go? 좋아요. 어디로 가고 싶나요? 자,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상대편 언어로 통역을 음성으로 해주게 되죠. 그 다음 이렇게 음성으로 통역하는 게 싫을 경우에는 여기 있는 스피커 버튼을 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음성으로는 나오지 않고 텍스트로만 나오게 되겠죠. 자, 이때 상대편과 나 사이에 스마트폰을 놓게 되면 상대편은 이 글씨를 거꾸로 보게 되겠죠. 자, 그때 우측 상단에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상대편이 보기 쉽게 해당 언어는 뒤집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빅스비를 이용을 해서 내비게이션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T맵만 이용이 가능했지만 이제 설치된 앱은 무엇이든 빅스비로 실행을 할 수 있게 발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로 이용하시는 내비게이션 앱 명칭을 말을 한 다음 길을 찾아달라고 하면 해당 앱을 이용을 해서 길을 찾아주게 됩니다. 네이버 지도를 이용해서 길을 찾아볼까요? 하이 빅스비, 네이버 지도를 이용을 해서 강남역 사거리까지 길 안내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바로 해당 지점을 찾아주죠. 여기서 도착만 누르시면 바로 길 안내가 시작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OTT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영화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빅스비, 넷플릭스에서 베테랑 영화 찾아주세요. 바로 나오죠. 빅스비가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스마트폰에 점점 최적화되면서 스마트폰 사용하기가 정말 편해졌어요. 이번에는 쇼핑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이 빅스비, 네이버 앱에서 키보드 검색해 주세요. 네이버에서 키보드를 검색할게요. 바로 검색해 주죠. 네이버에 들어가서 키보드 입력하고 검색하고 할 필요 없이 빅스비를 이용하면 말 한마디로 간단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갤러리에서 찍은 날짜를 말하고 그 날짜의 사진들을 찾아줄 수도 있습니다. 하이 빅스비, 갤러리에서 2024년 6월에 찍은 사진을 찾아주세요. 자, 이렇게 6월에 찍은 사진들이 전부 나오네요. 그 외에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은 빅스비를 이용을 해서 전부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이 빅스비, 계산기 실행해 주세요. 자, 바로 계산기 나오죠. 그 외에도 환율 계산이라든지 넓이 부피 계산, 수식도 간단한 수식 정도는 전부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계산식도 한번 해볼까요? 하이 빅스비, 루트 4 곱하기 8 더하기 1은 루트 4 곱하기 8 더하기 1하면 17입니다. 자, 이런 어느 정도 간단한 계산식들은 음성으로 얼마든지 계산할 수가 있죠. 그 외에도 메시지 전송이라든지 전화를 거는 것들도 전부 빅스비로 할 수 있습니다. 하이 빅스비, ib교육.com에게 전화 걸어주세요. ib교육.com 연락처로 전화를 걸게요. 자, 이렇게 음성으로 간단하게 전화를 걸 수 있죠.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지도 빅스비를 통해서 간단하게 전송할 수 있죠. 하이 빅스비, ib교육.com에게 메시지 보내주세요. ib교육.com에게 어떤 내용으로 문자를 보낼까요? 안녕하세요. 빅스비로 메시지 보내는 것을 시연 중입니다. ib교육.com에게 안녕하세요. 빅스비로 메시지 보내는 것을 시연 중입니다라고 문자를 보낼까요? 네. 네, 보냈어요. 자, 이렇게 연락처에 저장이 돼 있는 사람들에게는 간단하게 전송을 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당 앱 내부 기능까지 실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해당 앱을 실행하는 것까지만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것은 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주 이용하시는 앱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최신 빅스비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빅스비가 점점 발전하고 있죠. 활용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